검사 이렇게 또 한마디 하셨는데. 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논평할 게 있겠습니까? 네.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좀 여러 가지 불쾌감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좀 어떻게 관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.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안에서 논의 좀 하셨을까요? 혹시 합류 위해서 다른 노력하실 계획 없으실까요?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습이죠.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이요,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면후 심흑. 해석하면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직격했습니다. 이어서 또 어제는요, 윤핵관들이 준동해서 차라리 출당시켜주면 좋겠다라면서 아예 당을 떠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. 자, 홍준표 의원도 감정이 아주 상당히 격앙된 것으로 보이는데, 거기에다가 오늘 오전에요, 국민의힘이 권영세 본부장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을 했는데, 권 본부장은 홍준표 의원의 전략공천 요구를 두고 구태다라면서 맹비난을 했던 인물이기도 해요. 이 갈등이 점점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갈등이 커지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, 당내에서 홍준표 의원의 편을 드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왜 그러냐면 우선 홍준표 의원께서 뭐 한 며칠 전쯤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본인은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와 비공개 회담을 마친 직후에 본인이 운영하시는 그 청년의 꿈이라는 그 커뮤니티에다가 두 가지 조건을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. 처가비리 엄단, 그리고 국정운영 능력 담보. 근데 국정운영 능력 담보라는 게 알고 보니까 본인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써라라는 것인데, 네. 그게 선대위에 추천하는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추천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. 네. 그런데 그것은 홍 의원 입장에서는 추천을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, 지금 원팀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윤석열 후보나 선대본 입장에서는 합류의 조건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네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아니 왜 공천에까지 이렇게 강하게 관여를 하려고 하시냐라고 하는 반발이 당내에서 전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차라리 출당까지 시켜달라, 기존의 복당을 원하실 때는 굉장히 복당을 강하게 요구하시고, 네. 또 경선 과정에서는 내가 이 당을 20년 이상 지켜왔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신 분이 이제는 또 출당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. 당내에서는 도저히 좀 종잡을 수가 없다, 이런 반응이 지배적입니다. 자, 이 홍준표 의원과 윤 후보 측의 선대본부 간의 갈등, 글쎄요, 봉합되는 듯 하다가 더 골이 깊어지는 이 상황에서 2030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, 이런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. 홍준표 의원, 평소에 본인이 2030 남성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여러 번 얘기를 해왔었죠.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탈퇴를 했다는 인증 글이 인터넷에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에게 실망한 2030 남성들이 그 청년의 꿈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탈퇴를 해서 실망했다라는 실망감을 지금 인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예. 그 홍준표 의원에 대한 사실은 이제 생각, 즉 다시 말해 홍준표 의원이 20, 30대가 가장 많이 지지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아주 선이 굵고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 그 합류의 조건으로 아까 내세운 것 중에 국정운영 능력 담보, 이것의 궁극적인 내용을 한번 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많이 지지했거나 아니면 응원해줬던 사람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좀 해달라,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거에 대해서 20, 30대 청년들이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. 아하. 그동안의 홍준표 의원의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다, 이거는.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거를 담보로, 조건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. 이분이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억울한 측면은 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서로 좀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합류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 캠프 간의 이 갈등은요,
또 다른 차원에서 또 발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바로 MBC를 통해서 추가로 공개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직원 간의 전화 통화 녹취 내용 가운데 김건희 씨가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.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두 사람이 구술했다라고 언급한 부분 때문인데요. 자,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주술 논란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죠.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가 마치 무속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, 아니 무속인이 대통령 뽑습니까?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됐어야, 또 대통령이 됐어야 되겠습니까? 정치인들이 참 그런 거 좋아합니다.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하는 분들도 있는데. 자, 이렇게 주술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에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요.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구술했다. 이런 취지의 대답을 한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. 이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측은요.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자, 김건희 씨의 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의 원팀 행보 다시 한번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자기 당의 유력 경쟁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폄훼를 하고 공격적으로 임하는 그런 태도가 또 이 당내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, 특히나 이 경선 과정 중에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이 어떤 무속 논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, 역으로 유승민 후보도 구술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고, 아마 선대위의 결합은 더 요원한 일이 됐을 겁니다. 홍준표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가 이 간극을 더 벌려놨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이 부분이 사담으로 나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한데, 심지어 어쨌든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본인을 소개했던 그런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했다라는 점에서 더 문제점이 좀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네.